I really appreciate CJWiki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create the Korean version of Joy of Vex. Thank you very much. 모든 랭글러를 위하여.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시고 이해가 가신다면 쭉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멀라이즈는 크기 1짜리 벡터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닷 프로덕트는 내적으로서 각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로스 프로덕트는 외적으로서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이 되는 벡터를 뜻합니다. 자, 만약 방금 제가 한 말 이게 뭔 소리야 싶으시다면 9일차 본 강의에 앞서 올린 노멀라이즈, 내적, 외적, 닷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 개념 강의를 꼭 보고 오셔요. 자, 지금까지 남아 계신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신 거라고 생각하고 TWA 후디니의 정석과 함께하는 조이 오브 엑스 9일차 본 강의에 오신 모든 랭글러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 벡터의 내적, 외적, 닷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앞 영상과 이 내용을 이어서 붙여둘까 했었는데요. 듣는 여러분도 강의를 하는 저도 너무 고생스러울 것 같아서 따로따로 올리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펑션은 딱 펑션 자체를 이해하고 쓰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내용은 여러 가지 맥락을 전반적으로 알고 난 뒤에 쓰면 더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사실 조이 오브 엑스에서 오늘의 내용, 내적, 외적에 대해서는 정말 특징 위주로만 설명을 해주셔서 코드를 쫓아가면서 바로바로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자, 이제 사전에 알았어야 할 내용은 전 영상에서 다 알려드렸으니 신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새로운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들어오셔서 토미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곳에 씬뷰상에서의 라이트 세팅을 골라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저는 디세이블 라이팅을 했습니다. 불을 꺼주고요. 색깔로서 보게끔 만들었어요. 자, 불이 없으니까 자, 인상에 차이가 있죠. 자, 우선은 오늘은 불을 꺼둔 상태로 작업을 해볼게요. 그리고 텍스처를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토미가 어떤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자, 포지션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노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벌텍스 어트리뷰트로 UV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UV의 값 없애줄게요. 딜리트 어트리뷰트 가셔서 벌텍스 어트리뷰트에 UV 클릭해주면 UV에 대한 내용이 사라졌죠? 좋습니다. 자, 이 상태로 강의를 시작해볼게요. 자, 조이 오브 엑스 9일차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의 내용은 어트리뷰트 노멀의 값을 어트리뷰트 CD의 값에 넣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어트리뷰트 랭을 꺼내주고요. 첫 번째 인풋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 CD는 어트리뷰트 normal.y. 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결과를 보기 전에 우선 노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볼게요. 자, 제 노멀이 지금 너무 길게 보이기 때문에 노멀의 스케일을 좀 줄여줄게요. 자, 보시면 조금만 더 줄일게요. 보시면 이 벡터와 이 벡터의 수직이 되고 자, 이 벡터와 이 벡터의 수직이 되고 이 벡터와 이 벡터의 수직이 되는 녀석들을 종합해 준 결과로서 노멀이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시죠? 자, 우린 이 값을 CD 값에 넣어볼 거예요. 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라이팅을 주지 않았죠? 자, 이게 라이팅이 있는 거고요. 라이팅 없는 상태로 작업하고 있는데 마치 빛을 받고 있는 느낌이죠. 빛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나요? 머리 위에서 뚝 떨어져 들어오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곳에 마이너스 한번 붙여볼게요. 자, 아까 자, 어떤 느낌인가요? 빛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 들어오는 느낌이 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 뒤에 닷 프로덕트를 활용하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약간 너무 어려운 내용일 것 같고요. 제 식대로 선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선에서 닷 프로덕트 연습을 조금만 해보고 이 내용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메트리 나와주시고요. 새로운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줄게요. 우선 점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서클 꺼내셔서 원 하나 만들어줄게요. 자, 원의 결과 보시면 자, 이처럼 나와있는데 로테이션 값을 90으로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프리미티브 타입은 폴리곤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비전 값은 36 정도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아크 타입은 클로즈가 아니라 오픈 아크로 해둘게요. 자, 이 정도면 준비가 된 것 같고요. 애드에서 점의 위치를 마이너스 3 정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퍼스펙티브 뷰 말고 탑 뷰포트로 볼게요. 자, 머지로 묶어서 보면 이렇게 점과 원이 보이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쫓아오고 계신가요? 자, 우선은 간단하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다 프로덕트를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다 프로덕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죠? 두 개의 벡터가 들어갈 겁니다. 자, 다 프로덕트 이 녀석의 결과로 우리는 어떤 값을 얻기로 했나요? 크기의 값이죠. 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요.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이곳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다면 자,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이곳에 각도 값이 있겠죠. 자, 여기서 얻은 이 각도를 코사인 세타로 활용해서 이 계산의 결과를 얻게 될 거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곳에 태양이 있고요. 자, 각각의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노말이 있을 겁니다. 이때 각각의 포인트가 태양을 향하는 방향에 벡터가 존재할 거고 이 벡터의 노멀라이즈 된 값과 이 포인트의 노말을 자, 각각 스몰 a 그리고 이 녀석은 노말이니까 n이라고 쓸게요. 자, 프로덕트 a, n 이 결과를 해준다면 이곳에 빛의 영향이 얼마나 드는지 나온다고 표현을 했어요. 아마도 이곳은 빛의 영향이 가장 세기 때문에 1이 나올 거고요. 자, 이처럼 접하는 순간 이 부분은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 뚫려있지 않다고 했을 때 이 뒷부분은 빛의 영향을 못 받겠죠. 그래서 아마 음수값이 나올 거예요. 자, 이쪽으로도 접하는 구간이 있을 거고 자, 이곳은 0이 될 거고요. 자, 이쯤은 뭐 대략 뭐 0.5 이와 같은 값이 될 거고 다시 1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 기억나시나요?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한번 이 식을 써보기 위해서 서클에 노말을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가 커스텀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치블 랭글에서 이 점의 정보를 불러와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구해진 빛의 영향의 정도를 어치빗 CD 값에 넣어줘서 마치 이게 빛이고 이곳에 빛이 맺히는 것처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만들어준 이 서클에는 노말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노말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만들어주면 될까요? 자, 보시면 원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포인트에 이와 같은 벡터를 구해준다면 자, 이 벡터의 노멀라이즈된 크기가 1짜리 벡터는 이곳에 붙어있다고 가정한다면 노말로서 의미가 있겠죠. 자, 이 점을 가정해볼게요. 베이스로부터 이 점까지의 벡터를 구해주고 이 벡터를 노멀라이즈 해준다면 이 녀석의 노말로서 의미가 있겠죠. 자, 한번 이 과정을 해볼게요. 자, 머지로 묶어준 이유는 같이 보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머지 꺼주고요. 서클 볼게요. 자, 어치빗 랭글 꺼내줄게요. 자, 지금은 노말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은 이 원의 원점 정해줘야겠죠. 그러면 벡터 베이스라는 변수가 있다고 설정을 해줄게요. 베이스는 채널 벡터 자, 이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베이스로 하겠습니다. 자, 파라미터 생성해줬고요. 지금은 0,0인 거 알기 때문에 이대로 두고 하겠습니다. 이제 뭘 만들어줄 거냐면요. 벡터 템프라는 자, 임시로 쓸 벡터 변수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이 녀석은 자, 모든 포인트에서 베이스의 위치를 빼줄게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베이스의 위치를 빼준다면 이와 같은 벡터가 생성이 됐죠. 자,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이와 같은 벡터가 생성이 될 겁니다. 이때 이 값을 노멀라이즈 해줄 거예요. 자, 한번 템프 값을 업데이트 해줄게요. 템프는 노멀라이즈 템프. 자, 그렇다면 뭔가 변화가 있었겠죠? 자, 사실 원의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화 없었을 테지만 나중에 이 원의 사이즈가 커질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쫓아오세요. 자,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해준 노멀라이즈 된 템프 값을 어트리뷰트 노멀에 넣어볼게요. 자,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노멀라이즈가 켜져 있기 때문에 바깥에 클릭하면 우리가 원한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노멀이 생성이 되었죠. 자, 이 상황에서 서클의 센터 값이 바뀐다면 이 노멀이 향하는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바랬던 건 아니죠. 보세요. 어디에 가도 기왕이면 아까 봤던 형태의 결과가 나오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센터 값을 카피 파라미터 하시고 어치블 랭글의 베이스에 페이스 렐러티브 레퍼런스로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서클의 센터 값이 바뀌어도 동일한 형태의 노멀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뭘 구해줄 거냐면요, 각각의 포인트가 광원으로 향하는 벡터를 구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겠죠. 자, 이 뒤에 있는 녀석도 향하고 있겠죠. 자, 그때 이 각각의 벡터에 노멀라이즈를 해줄 겁니다. 이 노멀라이즈 된 벡터와 우리가 구해준 노멀들을 다 프로덕트로 계산해 줄 거예요. 자, 식 쓰기 전에 이게 뭐라고 했죠? 자, 이곳에는 노멀이 들어갈 거고 이곳에서 구한 게 예를 들어서 어치뷰트 A다. 그럼 이 결과로 뭐가 나온다고 했죠? 이 태양이 이 구에 빛으로서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그 값이 나온다고 했죠. 자, 가장 센 구간 1. 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끝나는 구간이 0일 거고요. 자, 이쪽은 음수값이 나올 거고, 자, 이쪽으로 접하는 어디선가 0이 될 거고요. 다시 1로 커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선 각각의 포인트가 이 태양을 바라보는 벡터를 만들어줘야겠죠.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새로운 어트리뷰트를 이 밑에 달아줄게요. 자, 우선은 벡터 sun을 정의 내려줄게요. 태양이다. 이 태양이라는 정보는 어트리뷰트 랭글의 두 번째 인풋에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sun은 포인트 펑션 1, 포지션 정보일 거고요. 0번 포인트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줄 거냐면요, 벡터 다이렉션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다이렉션은 각각의 포인트가 태양을 향하는 벡터입니다. 그렇다면 dir은 어떻게 정의되면 될까요? 목적지가 sun이죠. sun에서 각각의 위치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모든 포인트는 지금 dir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dir 변수는 태양을 향하는 벡터일 거예요. 근데 그 길이는 다 다르겠죠? 이때 벡터 ndir을 만들어 줄게요. ndir은 노멀라이즈 dir로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이제 태양이 이 구에 빛으로서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이때 다 프로덕트로 구해질 값은 크기 정보죠. 그래서 플롯 변수를 만들어 줄 건데 이름은 how much로 하겠습니다. 자, 이 how much는 어떻게 정의가 내려질까요? 다 프로덕트, 우리가 앞에서 구해준 크기가 1짜리인 ndir과 attribute normal, 자, 이 위에서 구해줬죠. attribute normal의 결과이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 텐데요. 자, 한번 보기 위해서 float attribute how much는 변수 how much와 같다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어떤 값이 나오는지 볼까요? how much의 결과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자 1까지도 같고요.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결과로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값을 색깔로 넣어볼게요. attribute cd는 변수 how much면 되겠죠. 결과 한번 보기 전에, 자, 이 선이 좀 얇은 것도 문제고요, 배경이 너무 어두운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컬러 달아줄 건데 이 녀석의 색깔은 회색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머지로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리드를 조금만 뒤로 물러나게 할게요.
트랜스폼 달아줄게요. 자, 마이너스 0.1. 그리고 그리드의 로우와 컬럼은 2로 바꿔주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기왕이면 결과가 극적으로 보이길 바라서 그래요. 자, 그리고 선이 좀 얇으니까 선도 한 10 정도로 잠깐 두껍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색깔의 결과 한번 볼게요. 자,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얻은 결과예요. 닷 프로덕트로 얻은 결과가 이 녀석이 태양이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그 숫자 값으로 나온다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자, 닷 프로덕트로 얻은 결과에 가장 영향력이 셀 이 구간이 1일 거고요. 자, 이쯤에서 접하게 될 텐데 이때가 결과가 0일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 포인트의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바꿔볼게요. 이 포인트의 위치는 이곳에서 불러져 들어와서 변수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잘 작동할 겁니다. 옮겨볼게요. 자, 포인트의 위치가 바뀜에 따라 빛을 받는 위치가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자, 그럼 이쪽으로 옮겨볼까요? 자, 좋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지금 우리가 색깔로 얻은 이 하우머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결과를 얻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였죠? 하우머치가 닷 프로덕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자, 닷 프로덕트에 지금 들어가 있는 ndir과 어치뷰트 노말이 크기가 둘 다 1이기 때문에, 자, 이 식을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랭스 ndir 곱하기 랭스 어치뷰트 노말 곱하기 이 두 벡터의 각도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자, 이 값과 이 값이 1이라서 코사인 세타의 결과인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이 나온 거예요. 자,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 검정색으로 보이는 구간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을까요? 자, 이 구간이 검정색 구간일 텐데 이곳에 예를 들어서 0.1만큼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올라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먼 곳까지 색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이 부분 이해가시나요? 자, 한번 이 뒤에 다른 숫자를 더해볼게요. 자, 이 뒤에 어떤 숫자를 더해줄 건데 채널 펑션 활용해서 우리가 그 숫자를 바꿀 수 있도록 임의로 설정해볼게요. add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자, 지금은 0이죠. 자, 숫자 값을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빛에 의해 영향받는 구간이 넓어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자, 구간을 넓혀준 상태에서 또 포인트를 움직여볼게요. 자, 잘 작동하는 게 보이시나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일단 0으로 다시 되돌려줄게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조금씩을 또 변형시키고 싶은 구간이 뭐가 있냐면요. 자, 어치뷰트 하우머치 이제 안 보는 걸로 하고 이식 지우겠습니다. 하우머치를 업데이트 해줄 거예요. 어떻게 업데이트 해줄 거냐면, 하우머치는 앞으로 채널 플롯 멀티플라이로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결과 볼까요? 자, 이 녀석은 뭐가 될까요? 자, 불빛의 세기를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불의 개수를 늘려볼까 하고 있어요. 자, 똑같은 식을 반복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좀 식이 길게 나오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 좀 컴팩트하게 다시 써줘 볼게요. 자, 선에 대해서 이만큼 지워줄게요. 그러면 한 문장으로 표현이 되죠. 자, 다이렉션에 대해서도 이만큼 지워줄게요. 그러면 한 문장으로 표현이 되죠. 자, 이 부분도 지워줄게요. 자, 그러면 한 문장으로 표현이 되죠. 자, how much에 대해서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자, 이 밑에 있는 내용을 좀 뭉쳐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바꿔주려고 하냐면요. how much의 채널 플롯 add가 더해질 예정이고요. 이 결과에 곱해지도록 해둘게요. 자, 이 상태로 한번 파라미터 옮겨볼게요. 자, add 값으로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칠지 정해줄 수 있고, 멀티플라이 값으로 자, 빛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겠죠.
자, 거꾸로 add 값이 줄어든다면, 자, 그래프가 코사인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오니까 영역이 줄어들겠죠. 이 상태로도 멀티플라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죠? 그러면 자, 이제 다른 포인트 하나 만들어 줄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고요. 자, 예를 들어서 2, 마이너스 3으로 해볼게요. 자, 이곳에 불빛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곳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 만들어진 파라미터들의 이름이 좀 아쉽고요. 이제 빛이 두 개가 되었기 때문에 뭐 선 하나로 되지가 않습니다. 뭐 선 1, 선 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다른 고유한 이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어치뷰트 랭글을 빨리 써볼게요. 그게 더 깔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치뷰트 랭글 하나 꺼내주고요. 자, 첫 번째 인풋에는 서클의 정보를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인풋에 해가 될 이 녀석들의 위치 정보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씩 써볼 건데요. 이번에는 이름들을 좀 바꿔볼게요. 자, 우선은 벡터 A 라이트를 만들어줄 거고요. B 라이트를 만들어줄 겁니다. A 라이트의 값은 포인트 펑션으로 정의 내려줄 수 있겠죠. 자, 1, 포지션 정보 부를 건데 0번 포인트죠.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두 번째로 들어온 이 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지겹죠? B 라이트는 포인트. 자, 여기 2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세 번째 인풋입니다. 세 번째 인풋으로 들어온 포지션 정보의 0번 내용 불러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벡터 A 다이렉션을 만들어줄 거고요. B 다이렉션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노멀 A 다이렉션도 만들어줄 거고요. 노멀 B 다이렉션도 만들어줄 겁니다. 자, A 다이렉션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자, 목표 지점인 A 라이트에서 어차피 P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B 다이렉션은 어떻게 표현해주면 될까요? B 라이트에서 어차피 P 빼주면 되겠죠. 자, 이제 노멀 정보로 바꿔줄 거예요. 노멀 AD는 노멀라이즈 AD. 자, 노멀라이즈 BD는 노멀라이즈 BD.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닷 프로덕트를 활용해서 닷 프로덕트의 결과로서 이 불빛이 이곳에 얼만큼 영향을 줄지 써줄 거예요. 자, 닷 프로덕트의 결과는 뭐죠? 플롯 크기의 정보죠. 플롯 A 밸류, B 밸류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요. A 밸류는 닷 프로덕트. 자, 노멀과 노멀라이즈 AD. 자, B 벡터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닷 프로덕트, 노멀라이즈, 닷 프로덕트, 노멀, 그리고 노멀라이즈 BD.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로 어차피 CD는 A 밸류와 B 밸류가 더해졌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와 같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포인트를 움직여주면 불빛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불빛이 두 개인 게 느껴지나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이 값들을 채널 펑션으로 좀 꾸며줄 거예요. 자, 한번 꾸며볼게요. A 밸류는 자, 업데이트가 되는데 어떻게 될 거냐면 A 밸류 더하기 채널 플롯 A add. 자, 이렇게 더해진 값에 곱해줄 겁니다. 채널 플롯 A 멀트. 자, 이해가시죠? 코사인 펑션으로 의해서 생성된 닷 프로덕트의 결과에 add 값을 더해주면 숫자가 더해진다면 영역이 넓어질 거고 숫자가 빠진다면 영역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밝은 부분에 대해서 멀티플라이로 더 환하게 해줄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B 밸류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줄 건데 어떻게 해줄 거냐면 B 밸류에 더해줄 거예요. 채널 플롯 B add. 자, 이 결과에 곱해줄 거예요. 채널 플롯 B 멀트. 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그럴싸한 결과가 나올 텐데요. 자,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광원이 두 개나 있는데 둘 다 흰색으로 둘 필요는 없죠. 자, 여기서 셋 펑션을 한번 이용해볼게요. 셋 펑션을 활용할 건데 자, R, G, B 값을 써주면 되겠죠. 자, 이곳에는 A 밸류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곳에는 B 밸류 넣어줄게요. 자, 가운데 그린 값에 대해서는
자, A 밸류의 반 더하기 B 밸류의 반을 더해줄게요. 자,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라미터 만들어 볼게요. 자, 불필요한 녀석들 꺼주고요. 이제 결과 보겠습니다. 우선은 add 값 안 올리고 멀티플라이 값만 쭉 올려볼게요. 자, 이 불빛에 대한 멀티플라이 값입니다. 빛이 밝아질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불빛이 들어오는 게. 자, 이걸로 보면 좀 더 잘 보이겠죠? 자, 불빛이 들어오죠. 자, B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게요. 자, 불빛이 들어오죠. 파란색 불빛 위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add 값을 올려볼까요? 자, 불빛이 비추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죠. 자, add 값이 줄어들면 비추는 영역이 줄어듭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뭐 해주면 될까요? 광원의 위치를 한번 옮겨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한번 움직여볼게요. 자, 위치가 바뀌니까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죠. 보이시나요? 자, 이 녀석도 한번 움직여볼게요. 불빛이 가까워지니까 테두리 쪽은 자, 빨간색과 파란색이 좀 남지만 이쪽은 하얗게 된 게 보이시나요? 저는 사실 이런 느낌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초의 인문강의 1강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색온도를 나타내주는 이 빨간 느낌과 파란 느낌이 잘 섞여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따뜻한 느낌, 시원한 느낌 줄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우리는 뭘 한 건가요? 닷 프로덕트를 활용해서 빛으로서 효과를 줬었죠. 이제 넉넉히 이 부분을 이해하실 거랍니다. 자, 이 부분까지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자, 이제 지오메트리 나오시고요. 새로운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토미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스펙티브 뷰로 바꿔주고요. 자, 좋습니다. 지금은 라이트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이 달라 보이죠? 색깔만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자, 텍스처 빼주고요. 자, 지금 좀 떠 보이는 이유는 제가 라인을 너무 두껍게 해서 그래요. 자, 라인 1로 줄여줄게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add가 하나 있죠? 이 녀석이 아까 했던 것과 동일한 광원이 될 거예요. 자, add 하나 만들어줄게요. 우선은 포인트 생성해주는데 자, 높이는 1로 해주고요. x값은 0, g값은 2로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어치뷰트 랭글 달아줄 건데요. 첫 번째 인풋에 톰이 넣어주고요. 두 번째 인풋에 광원을 넣어줄게요. 자, 이제 이식 한번 입력을 해볼 건데요. 자, 벡터 포즈라고 써있고 포인트 펑션이 활용이 되었죠. 두 번째 인풋에서 포지션 정보 중에 0번 포인트의 포지션 정보를 불러왔는데 자, 우리는 아까 이 녀석을 뭐라고 했나요? 선으로 했죠. 이곳에는 포즈로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방법은 자, 광원이 있다면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광원을 향하는 벡터를 구해줬어요. 왜냐하면 빛이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방식은 자, 닷 프로덕트에서 활용할 이 노말의 정보와 대응이 되려고 하는 이 POS의 값은 자, 만약에 이곳에 광원이 있다면 자, 원점을 기준으로 이 방향이에요. 자, 노말에 대해 모두 이 방향으로에 대해서 닷 프로덕트를 해주는 거예요.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볼게요. 우선은 조이오백스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POS를 이제 노멀라이즈 해줄 겁니다. 노멀라이즈 POS 그리고 어치뷰트 CD는 닷 프로덕트 어치뷰트 노멀 그리고 POS.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빛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고 있죠? 좋습니다. 이제 add의 위치 바꿔볼게요. 자,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치뷰트 랭글 복사해서 제 방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벡터 다이렉션이라는 걸 만들어 줄게요. 이 벡터 다이렉션은 자, 광원인 포즈를 활용할 건데 여기에서 모든 포지션의 정보를 빼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이렉션을 노멀라이즈 해줄 겁니다. 그리고 다 프로덕트에 들어간 내용을 다이렉션으로 바꿔줄게요. 자, 살짝 바뀌었죠. 자, CG 위키님이 이용한 두 벡터는 노멀 값과 원점으로부터의 이 녀석의 노멀라이즈 된 벡터였어요. 그런데 저는 노멀과 모든 포인트가 이 광원을 바라보는 방향을 다이렉션으로 여기에 넣어줬어요. 자, 그래서 CG 위키님이 하신 방법을 생각해보자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는 태양빛이 한 방향으로 내려오는 느낌이 될 거고요. 저는 가까이 있는 불빛이 이렇게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느낌이 될 거랍니다. 자, 이 부분이 이해가 가시나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포즈의 내용은 CG 위키님의 방식으로는 모든 점들에 의해서 다른 게 아니죠. 단지 add에 의해서 불러온 정보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 거예요.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동일한 포즈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방식은 자, 모든 포지션에 대해서 다 다른 다이렉션 값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식 한번 볼게요. 자, 제식을 보시면 이 부분이 다르죠. 여러분 이 부분 꼭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자, 생각보다 별거 아니죠? 이제 슬슬 다음 내용 크로스 프로덕트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이야기 해볼 건데요. 우선 저는 조이오백스의 크로스 프로덕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CG 위키님이 보여주고 계신 이 예제들은 자, 이와 같은 예제들은 구체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설명을 따로 안 해주셨답니다. 왜 여기서 이와 같은 값을 곱해줬는지 이런 거에 대한 큰 이유가 없고 곱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크로스 프로덕트 TWA 방식으로 활용해보고요. 금방 조이오백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막상 돌아왔을 때 조이오백스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선은 지오메트리 나와주시고요. 새롭게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리드 하나 꺼내줄게요. 자, 좋습니다. 자, 우선은 크로스 프로덕트의 내용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크로스 프로덕트는 뭘 나타내준다 했죠? 수직을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크로스 프로덕트의 요구사항으로 벡터의 정보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곳에 벡터 두 개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와 같은 A 벡터와 B 벡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 두 벡터가 동시에 수직인 벡터를 구해줄 거예요. 자, 만약에 B를 이쪽으로 붙인다면 자, 이와 같은 형태의 수직이 되는 벡터를 구해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수직이 되는 벡터는 이쪽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 손가락을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크로스 프로덕트 A, B라고 했을 때 자, 이 녀석이 A 벡터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B 벡터입니다. 오른손을 꺼내줘서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먼저 들어간 A 벡터가 될 거고요. 오른손 중지손가락이 B 벡터가 될 거예요. 이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의 방향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곳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런 A 벡터가 있고 이런 B 벡터가 있다면 자, 크로스 프로덕트 A, B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여러분도 오른손 꺼내서 해보세요. A 벡터 가리키시고 중지로 B 벡터를 가리키겠습니다. 엄지가 어디에 향하고 있나요? 아래를 향하고 있죠. 이 결과가 크로스 프로덕트의 방향이 됩니다. 자, 방금 제가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입니다 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게요. 방향을 구하는 데까지는 도움이 되었는데 그럼 여기서 구해준 이 벡터의 크기는 뭘 의미할까요? 자, 만약에 시작점이 이렇게 다르죠. 근데 B를 조금 이동시켜 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때 이처럼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이 결과의 길이 값이 됩니다.
만약에 이 녀석의 넓이가 24라면 이 길이가 24가 될 거예요. 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따 해볼게요. A, B 크로스 프로덕트 A, B를 랭스 펑션을 해준다면 자, 이때 이 사각형의 넓이가 13이라면 이 값이 13이 될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 경우에 자, 다시 한번 오른손 꺼내보세요. 검지가 A고 중지가 B입니다. 방향은 어디죠? 이렇게 돼 있겠죠? 이 길이가 13이 된다는 걸 의미해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크로스 프로덕트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자, 우리는 크로스 프로덕트를 일반적으로 A, B 이와 같이 있다면 크로스 프로덕트 A, B를 해서 노멀라이즈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길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을 구하는데 이용할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부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자, 지난 시간 수업 들으셨다면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뭘 해볼 거냐면요, 이곳에 점을 뿌려줄 거예요. 그리고 두 점씩 떼어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곳에 스캐터 도드가 있겠죠? 그러면 각각 애들을 붙여서 선으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이때 벡터를 구해줄 거고요. 이 두 벡터를 가지고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를 얻어볼 거예요. 그때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금방 해보고 조요 백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스캐터 꺼내줄게요. 그리고 점은 4개만 만들어주겠습니다. 4개만 만들어줄게요. 자, 이 값을 1로 줄여줄게요. 자, 이 값은 커지면 커질수록 균등한 느낌으로 이제 점이 뿌려지는 거고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좀 랜덤한 느낌으로 결과가 나올 거예요. 1 정도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시드는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이 결과를 가지고 해볼게요. 자, 우선은 블라스트 노드로 점을 분리해 줄 거예요. 먼저 0번, 1번 그룹 타입은 포인트로 해주고 delete non-selected. 그러면 0번 점과 1번 점이 떼어내지겠죠. 자, 복사해 주시고 delete non-selected 꺼볼게요. 그러면 자, 이 녀석은 선택된 0번과 1번만 나타났고요. 이 녀석은 0번과 1번을 지워서 3번, 4번이 0번, 1번으로 된 겁니다. 이때 애드를 달아줄게요. 애드에서 폴리곤에 바이 그룹 해주면 선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이곳에 달아주겠습니다. 자, 머지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그리드의 로우와 컬럼은 2로 낮춰줄게요. 제가 기대했던 예쁜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자, 점을 바꿔줄게요. 0번, 2번 0번, 2번. 자, 이렇게 교차된 형태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을 먼저 A 벡터로 만들어 줄 거고요. 이 녀석을 B 벡터로 만들어 줄게요. 자, 이 녀석을 가지고 만든다면 어떻게 작업을 해주면 될까요? 자, 포인트 1번에서 포인트 0번에 위치 벡터를 빼주면 이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벡터 B는 목표 지점인 2번 포인트 2번에서 포인트 3번을 빼주면 되겠죠. 목표 지점에서 시작점을 빼주는 겁니다. 자, 한번 어치블 랭글로 식을 써볼게요. 어치블 랭글. 자, 어디에 연결할까요? 러너버를 디테일 온리 원스로 해서 우리가 결과로 볼 크로스 프로덕트의 점들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인풋에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을 불러올 건데요. 벡터 A, B, C, D. 이와 같은 변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주고요. A는 포인트 펑션, 두 번째 인풋에서 포지션 값을 불러올 건데 0번. B는 포인트 펑션, 두 번째 인풋에서 포지션 정보 부를 거죠. 1번입니다. C는 포인트 펑션 1번 P 2. D는 포인트 펑션 1번 P 3. 자, 0, 1, 2, 3에 대해서 A, B, C, D 확인해 볼게요. 자, 이 녀석이 A, 이 녀석이 B, 이 녀석이 C, 이 녀석이 D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 벡터 A는 B 마이너스 A겠죠. 자, 그럼 벡터 B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목표 지점 C 마이너스 D가 되겠죠. 자,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만들어줄 벡터 대문자 A와 B가 있음을 선언해주고요. 대문자 A는 자 B-A죠. B-A. 자, 대문자 B는 어떻게 표현됐죠? C-D입니다. C-D. 자, 이때 만들어진 벡터 값을 일단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줄 거냐면 벡터 어트리뷰트, 자 벡터 어트리뷰트 A는 A고요. 벡터 어트리뷰트 B는 대문자 B입니다. 자, 이 결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런오버가 디테일에서 진행되고 있죠. 자,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지금은 세로로 쓰여 있습니다. A에 대한 어트리뷰트이 자 생성이 된 거예요. 1.4, 0, 마이너스 9. B에 대한 벡터의 값은 6.6, 0, 마이너스 0.3. 자, 이처럼 값이 잘 나오고 있어요. 이때 이 두 벡터에 대한 A와 B에 대한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방향이 나올까요? 오른손끈에서 확인하면 되겠죠. 먼저 검지 A고요. 중지 B입니다. 자, 손가락 뻗어보셨나요? 엄지가 어디를 향하나요? 아마도 아래를 향할 거예요. 자, 이 식을 한번 써볼게요. 벡터 result라고 이름을 만들어 줄게요. 이 변수는 result는 크로스 프로덕트 A, B입니다. 자, 이 결과 보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자, add 포인트 펑션으로 점으로써 봐버릴게요. add 포인트 변수 이름 result. 자, 만약에 result의 결과가 뭐 예를 들어서 0, 7, 0이 나왔다면 자, 이런 곳에 위치를 하겠죠. 그 이야기는 이 두 결과로 얻은 벡터가 자, 원점에서 표현이 될 텐데 이렇게 위로 올라왔다는 걸 뜻해요. 자, 만약에 이 두 결과로서 뭐 0, 마이너스 27, 0이라고 한다면 저 밑에 점이 생성이 되겠죠. 자, 이 방향으로 벡터가 생성되는 게 맞지만 기준은 0, 0,0에서 시작될 거예요. 자, 한번 결과 볼게요. 자, 볼까요? 어디 있을까요?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자, 아래에 있는 게 보이시나요? 보시면 0, 마이너스 59, 0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뭘 의미한다죠? 자, 이 두 벡터가 자, 하나의 벡터를 이 벡터를 이쪽에 옮겼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59가 된다는 걸 뜻해요. 이해가시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보를 잘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스캐터의 값을 바꿔볼게요. 스캐터의 시드 값을 바꿔서 점의 위치에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결과가 있다 했을 때 이 녀석이 A 벡터가 될 거고 이 녀석이 B 벡터가 될 거예요. 자, 이 경우엔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가 위를 향할까요? 아래를 향할까요? 자, 상상해보세요. 검지 끊으시고 A, 중지 끊으셔서 B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래를 향하게 될 거예요. 자, 이 녀석 보면서 결과 확인해볼게요. 자, 보시면 또 밑에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드가 회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는 대놓고 면 위에 4개의 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Y축 방향으로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리드가 회전이 되어 있다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자, 우선은 지금 이 값이 자, 스캐터에서의 시드값 안 바꿀 거예요. 지금 이 값이 마이너스 12.17인 걸 기억해주세요. 그리드에서 로테이션 값을 바꿔볼게요. 자, 이와 같이 로테이션이 됐다면 아마도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이곳에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한번 결과 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좀 삐딱하게 그렸지만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시나요? 원점을 기준으로 이 녀석들의 동시에 수직인 결과를 얻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아까 봤었던 12.17의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볼까요? 이거는 간단하게 랭스 펑션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밑에 어치뷰트 랭글 하나 달아줄게요. 자, 어치뷰트 플롯 어치뷰트 D는 랭스 어치뷰트 P. 자, 길이 한번 볼까요? 12.17. 자, 이 녀석의 위치 정보, 원점으로부터의 길이가 12.17인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 값이 어떻게 회전을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죠. 자, 이렇게 회전을 해도 결과는 12.17로 똑같습니다. 자, 크로스 프로덕트가 뭘 의미하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자, 요약해 볼게요.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를 구해줄 때 크로스 프로덕트를 활용합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조이오백스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크로스 프로덕트에 대한 내용은 약간 현상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자,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용하면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한번 해볼 건데 우선은 지오메트리 나와주시고요. 새로운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어 하나 꺼내줄게요. 스피어의 프리미티브 타입은 폴리곤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좀 가까이서 볼게요. 자, 좋습니다. 그리드 꺼줄게요. 자, 스피어가 노말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은 노말이 없죠? 노말 생성해줄게요. 자, 노말 켜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벌티시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지점에 각각 노말이 생성이 되어 있고요. 자, 포인트로 바꿔볼게요. 자, 노말이 생성된 게 보이시나요? 조금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노말의 길이를 좀 길게 보도록 할게요. 0.2로 올려주겠습니다. 자, 조금 길어졌죠? 자, 스피어의 프리퀀시 사이즈를 올려줄 수 있는데요. 지금은 많이 안 높이고 먼저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어치뷰트 랭글 꺼내줄게요. 자, 여기에 어치뷰트 노말은 크로스 프로덕트 어치뷰트 노말 그리고 0, 1,0. 자, 어떤 결과가 나온지 볼 건데요. 자, 생각을 미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곳에 있는 노말 중에 이 녀석을 먼저 가정해볼게요. 모든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노말 값에 대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할 예정이죠. 그런데 자, 0, 1,0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 녀석이 0, 1,0의 벡터죠. 이 녀석과 이 녀석 오른손 꺼내시고 먼저 넣은 게 노말이기 때문에 자, 검지손가락 하시고 중지손가락 위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나요? 저는 이 방향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될까요? 자, 마찬가지겠죠? 손가락으로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손가락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녀석. 자, 화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있는데 자, 그 녀석이 검지 그리고 0, 1,0이 중지. 자, 그러면 이 녀석도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녀석은 어떨까요? 자,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일 거예요. 자, 한번 결과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 원을 노말이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프리퀀시를 좀 올려볼까요? 자, 프리퀀시를 올려주더라도 자, 표면 위를 노말이 돌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이와 같이 노말이 돌아가 있다면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만약에 이 스피어가 파이로의 소스로 이용이 되었다면 연기가 날 때 돌면서 일어나겠죠? 자, 이 부분은 이해 못하셔도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add를 붙여서 면을 없애주는데요. 한번 저도 면을 없애볼게요. delete geometry but keep the point. 자, 포인트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3으로 줄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노말이 돌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어렵지 않았죠? 이제 그 다음 코드 한번 볼 건데요. 크게 어려워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이식을 한번 볼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식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크로스 프로덕트가 일단 두 번 쓰였죠. 위식만 본다면 이식과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 어찌비트 노말에 바로 이 결과를 넣는 게 아니고요. 벡터 tmp라는 녀석에 이 결과를 넣어주고 이 tmp를 원본 어찌비트 노말 있죠. 자,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왔던 노말과 다시 한번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어찌비트 노말에 넣어줄 거예요. 자, 한번 써볼 건데, 자, 그러면 이 화면에 있는 이 녀석은 tmp의 결과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찌비트 노말은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바깥을 향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 녀석과 어찌비트 노말을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찌비트 노말이 이 녀석이고요. 이 녀석이 tmp죠. 자, 손가락 한번 해볼게요. 화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검지손가락이 있을 거고요. 자, 중지손가락이 돌고 있는 방향이겠죠. 그러면 엄지손가락은 아래를 향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겠죠. 화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검지손가락, 중지손가락은 왼쪽으로, 그러면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자, 모든 녀석이 이 방향을 가리키게 될 거예요. 자, 면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될 거랍니다.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식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어찌비트 노말에 바로 넣는 게 아니죠. 벡터 변수 tmp를 만들어주고 이 내용을 어찌비트 노말에 넣어줄 거예요. 크로스 프로덕트 어찌비트 노말 그리고 tmp 결과 보겠습니다. 자, 면을 따라 아래 방향으로 노말이 생성된 게 보이시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느낌을 하나 얻어 가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어찌비트 노말과 tmp의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부분 꺼두고 볼게요.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 녀석들은 노말입니다. tmp는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tmp가 이쪽을 향하고 있었죠. 이렇게 원을 따라 돌고 있었어요. 이때 이 녀석으로 가정한다면 크로스 프로덕트 tmp 어찌비트 노말이라면 자, 어떻게 될까요? 검지손가락이 먼저 원을 돌고 있는 녀석이 될 거고 어찌비트 노말이 화면 바깥으로 나가고 있죠. 그러면 엄지손가락은 위를 가리킬 거예요. 자, 이 식의 결과로는 원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만약에 식이 순서가 이렇게 바뀐다면 위를 향하게 되겠죠. 이해가 가시나요? 자, 한번 순서를 바꿔볼게요. tmp 어찌비트 노말. 자, 위쪽으로 바뀌었죠. 자, 마치 혜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 연기가 날 때는 아마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약간의 노이즈를 주기 위해서 어찌비트 vap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터뷸런트 노이즈를 달아줄 건데요. 자, 포지션 넣어주고 이 값이 노말로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add 꺼내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말에 노이즈 값을 추가해줘서 결과로 받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볼게요. 자, 살짝씩 변화가 생기는 게 보이시나요? 만약 옵셋의 값이 타임에 따라 변한다면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방향이 조금씩 흔들리는 게 보이시죠? 자, 이 결과를 볼게요. 좋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어찌비트 vap 내용 지워줄게요. 자, 어찌비트 랭글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볼 건데요. 이 부분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동일한 작업을 몇 번 반복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반복을 해주다 보면 원본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옵니다. 자,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식의 구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어찌비트 랭글. 자, 벡터 크로스 1이라는 녀석을 만들어줬고요. 이 녀석은 크로스 프로덕트 어찌비트 노말 0,1,0.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을 크로스 1이라는 벡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9를 따라서 옆으로 돌고 있겠죠. 이 녀석을
크로스 1을 크로스 프로덕트 해줄 겁니다.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말에 한 번 더 크로스 프로덕트 결과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크로스 1이 여기서 업데이트가 된 거죠. 여기서는 1을 도는 녀석이었을 거고요. 이 녀석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이 녀석에서 결과를 봤죠. 면을 따라 아래로 내려오는 녀석일 거예요. 자, 우선은 결과 보기 위해서 어트리뷰트 노말에 크로스 1을 넣어줄게요. 자, 결과 볼게요. 자, 아래로 내려오는 녀석이 보이시나요? 자, 이 문장과 이 문장의 차이가 있다면, 자, 이 문장에서는 크로스 프로덕트가 총 3번 쓰인 거예요. 근데 전 2번만 썼고, 이 어트리뷰트 노말이라는 이 문장에서 굳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 문장과 동일하게 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어트리뷰트 랭글 복사해주고, 자, 이 내용을 복사해주면 되겠죠?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이쪽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의 내용은 반복이에요. 그런데 반복이 진행됨에 따라 원본과 결과가 동일한 순간이 올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 녀석은 이곳의 내용이 한 번 쓰였습니다. 이 녀석은 2번 쓰였고요. 복사해서 붙여넣을게요. 자, 이 녀석은 3번 쓰인 결과고요. 이 녀석은 4번 쓰인 결과고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 녀석은 5번 쓰인 결과입니다. 자, 이 녀석의 결과가 크로스 프로덕트가 한 번 더 됐더니, 자, 어떤 방향으로 90도 느낌으로 꺾였고요. 한 번 더 했더니 90도 느낌으로 또 한 번 꺾였고, 한 번 더 했더니 90도 방향으로 한 번 또 꺾였고, 자, 90도 방향으로 4번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원본 결과와 동일해졌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결과가 동일합니다. 자, 90도 방향으로 꺾인다는 게 좀 느낌이 오시나요? 크로스 프로덕트가 동일한 방식으로 몇 차례 쌓이게 된다면 이렇게 회전하는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손가락 펴주시고 몇 번 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약간 찜찜하니까 박스에서 한번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가 몇 번 반복이 되었을 때 원본으로 돌아온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어렵지 않게 하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으로 볼 거고요. 자, 박스를 가지고 이 식의 느낌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트리뷰트 노말로 되어 있는 녀석은 이 녀석으로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이름을 A로 해볼게요. 그렇다면 A 크로스 프로덕트 0, 1, 0의 결과는 여기선 크로스 1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우리는 B라고 해볼게요. 자, B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이 녀석이 0, 1, 0이니까 검지, 중지 해서 이 녀석이 B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구한 B를 이곳에 넣어줬죠. 그래서 B, A, 이 결과가 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와 B의 결과는 뭐가 나오나요? 검지, 중지, 이번에는 아래로 향하는 녀석이 나오고요. 자, 이 결과를 C로 써두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구한 C가 이곳에 들어올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트리뷰트 노말은 A로 동일하죠. 자, 이제 A와 C를 크로스 프로덕트 해볼게요. 그러면 뭐가 나오나요? 자, 검지, 중지, 이번에는 이와 같은 D라는 녀석이 나오고요. 이 녀석이 D가 될 거고 이 정보를 여기에 넣어줄게요. D와 A 하면 뭐가 나오나요? 검지, 중지, 이번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E라는 녀석이 나올 거예요. 자, 이때 이 2가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것이 A가 되겠죠. A와 E의 결과는 뭐가 나오나요? 자, 다시 B가 나왔어요. 자, 이해하시나요? 이때의 결과에서 이때로 돌아온 겁니다. 자, 이 식을 A, B, C, D로 써볼게요. 처음에 B는 A 크로스 프로덕트 0, 1, 0. 그 다음 C는 A, B, D는 A, C, E는 A, D, 마지막으로 B는 A, E. 자, 크로스 프로덕트가 반복되면서 다시 B가 나온 게 보이시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크로스 프로덕트가 진행되면서 90도씩 어떤 방향으로 돈다고 느끼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사실 이 부분은 반복해보니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게 적절한 수준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여러 번 활용한다라는 게 익숙하진 전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진지하게 만들어 놨었던 이 결과를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와이어프레임으로 볼게요. 자, 90도씩 도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첫 번째 결과입니다. 자, 이 녀석이 크로스 프로덕트 한 번 일어난 거고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 첫 번째와 다섯 번째가 동일하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복사해 볼게요. 자, 이 녀석의 결과는 총 6번 됐기 때문에 두 줄 쓰인 것과 같겠죠? 자, 동일한 결과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딥하게 이 녀석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답니다. 자, 이로써 의외로 싱겁게 크로스 프로덕트가 끝이 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크로스 프로덕트는 수직에 대한 정보를 찾아주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조이오백스에서 다뤄준 내용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자, 반복했을 때 원본으로 회귀한다. 뭐 이 정도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정도에서 크로스 프로덕트 내용이 끝이 납니다. 자, 이 뒤의 내용은 사실 쉽습니다. 다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보다 훨씬 쉬운 벡터의 연산 그 자체의 내용이에요. 자, 한번 후딱후딱 확인해보고 수업 마무리하죠. 수업이 꽤 길어지고 있어요. 자, 별거 없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자, 새로운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줄게요. 들어오셔서 점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선은 어치뷰트 랭글 달아줄 건데요. 식 써주기 전에 어치뷰트 노말은 1,0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볼게요. 자, 이곳에 노말이 하나 생성이 되었는데 너무 작게 보이니까, 자, 스케일 노말 값을 1로 올려주겠습니다. 자, 이처럼 1,0을 가리키는 노말이 나타난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을 써볼게요. 우선은 벡터 A와 B가 있음을 선언해 줄 건데요. 자, A의 값을 바로 정의 내려줄게요. 채널 벡터 파라미터로 만들어 줄 건데요. A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벡터 B를 만들어 줄 건데요. 채널 벡터 B로 써줄게요. 그리고 노멀의 값은 A 플러스 B.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지금은 사라졌죠. 그러나 이곳의 값이 바뀌면 느낌이 바뀔 거예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1, 0,0이라고 한다면 이 둘의 합으로 1,0,0이 나왔고요. 자, 보이시나요? 자, 그렇다면 B에 1, 2, 0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자, B에 1, 2, 0이 들어가고 A는 이대로 1, 0,0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더해져서 2, 2, 0이 나오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1, 2, 0이라면 그 결과는, 자, 이거까지 올라왔죠? 2, 2,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너무 쉽죠?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다른 예시입니다. 스피어 한번 꺼내볼게요. 스피어에 프리미티브 타입을 폴리곤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노말 달아줄게요. 자, 노말에 add normal to points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퍼스펙티브 뷰로 볼게요. 자, 프리퀀시 두 칸만 올려줄게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치뷰트 랭글 달아줄 건데요. 자, 이와 같은 A 벡터를 선언해 줄게요. 벡터 A는 채널 벡터 A. 자, 그러면 파라미터가 생성이 되겠죠. 자, 이때 어치뷰트 노말은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면 어치뷰트 노말 더하기 A입니다. 자, 지금은 0,0,0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죠. 그렇다면 이 값을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더해졌더니 벡터의 모양이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자, 앞서 했던 것처럼 더한 겁니다. 더해준 거예요. 지금 곱해준 게 아닙니다. 더해서 위치가 바뀌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꼭 포인트의 수가 낮은 거로 연습을 먼저 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곳 한번 볼까요? 보면 이곳에 빛이 맺혀 있죠. 이 빛은 여기서 다른 걸 선택해서 그럴 거예요. 자, 저도 한번 바꿔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한다면 노말이 바뀜에 따라 빛에 맺히는 느낌이 변하고 있죠. 자, 이렇게 노말이 된다면 아마 지금 이 노말이 향하는 방향이 빛이 맺히는 방향이 될 거예요. 자, 이쪽으로 왔더니 밝게 보이고, 자, 뒤쪽으로 오면 다시 어두워지죠. 자, 이 부분은 감각을 키울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벡터의 뺄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 두 개를 활용했습니다. 자, 한번 동일한 상황을 만들어줄게요. add 점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add 점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자, 이 녀석은 1, 0,0로 줄게요. 그리고 어치뷰트 랭글 달아주겠습니다. 첫 번째 인풋에 첫 번째 점을 넣어줄 거고요. 두 번째 인풋에 두 번째 점을 넣어줄 거예요. 1, 0,0이 두 번째 인풋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이때 어치뷰트 랭글에 각각의 포인트에 대한 변수를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 녀석은 0,0,0이죠. 어치뷰트 랭글에 이 녀석에 대한 정보를 변수로서 받아줄게요. 벡터 a는 포인트 펑션. 조이오백스에서 포인트 펑션을 이렇게 써주니 당위성이 생기는 것 같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0,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포지션 정보 부를 건데, 자, 0번 벡터 b는 포인트 펑션. 자, 두 번째 인풋이니까 1이죠. 1, 포인트 정보 0번. 자, 그렇다면 이 어치뷰트 랭글은 지금 이 정보와 이 정보를 a와 b로서 받아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어치뷰트 노멀은 b-a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방향을 구해줄 때 목적지에서 시작점을 뺀다라고 표현했죠. 자, 지금 같은 경우를 보자면, 자, 이 점의 위치는 이곳에 있을 겁니다. 1, 0,0요. 목적지가 얘가 되는 거고요. 이곳이 시작점이 됐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벡터가 생성이 됐고요. 만약에 a-b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a-b였다면 b에서 a로 향하는 느낌의 벡터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이때 만들어진 벡터는 물론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두 가지를 모두 다 보여드릴게요. b에서 a를 뺀다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에는 a에서 b를 뺄게요. a-b.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점에 노말의 결과가 붙기 때문에 이쪽에 붙을 거예요. 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시작점과 끝점이 있다는 게 이해가 가셔야 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b-a로 돌려놓고요. 이 상태에서 목적지의 위치를 바꿔준다면, 자, 노말의 크기도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요. 올라간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내용 여기에 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도 한번 볼게요. 자, 이 내용은 뭔가요? 자, 여기에서는 앞에 있었던 이 문장에서는 첫 번째로 받는 포인트 딱 하나만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줬는데요. 이 내용이 attribute P가 될 거예요. 자, attribute P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하나요? 모든 포인트에 대하여 라는 뜻이 되겠죠. 만약에 그리드인데 포인트가 총 4개가 있다면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먼저 attribute P로 바꿔볼게요. 지금 포인트가 하나이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렇다면 이 내용이 인풋이 스피어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꿔볼게요. 자, 모든 점에 대해서 이 작업을 수행해 줄 거예요. 자, 프리미티브 타입은 폴리곤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 점으로 향하는 노말이 생성이 된 거예요. 모든 점에 대해서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와이어프레임을 볼게요. 자, 모든 점에 대해 생성이 된 게 보이시죠? 자, 이 부분까지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포인트 펑션으로 쓰였었죠. 자, 포인트 펑션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 스피어의 1번 점에 대해서 구해주겠죠. 2번이면 어떻게 될까요? 2번 점에 대해서 구해주겠죠. 그런데 2번 점에서 구한 그 방향이 모든 포인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이해가시나요? 자, 3번 점에서 구한 노말에 대해서 모든 포인트에 들어간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런오버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노말에 대해서, 자, 1번만 계산해주고 1번에 노말 붙여줘, 이런 건 없습니다.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된 거예요. 자,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느낌을 동일하게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인트 펑션을 굳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전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인티저 pt라는 걸 만들어주고 이 내용은 pt num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줄 겁니다. 이 상태에서 pt 값을 여기에 넣어줄게요. 자, 동일한 결과가 나왔죠? 자, 이 부분은, 자, 여러분 상상 꼭 해보세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0번 포인트에 대해서
pt라는 변수는 0번을 가지겠죠. 그때 다음 문장 가면서 a라는 변수는 0번 포인트가 가진 a라는 변수는 이곳에 0이 쓰여서 그래요. 자, 4번이라고 가정한다면 pt라는 변수가 4로 저장이 되어 있겠죠. 이 값이 1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 구할 4번 포인트의 변수 a는 0번 포인트의 포지션 정보 4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정보에 대해서 체킹을 새롭게 해주게 될 거예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서 시간 끄면 답이 없습니다.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시뮬레이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는데요. 자, 이 부분 어려운 내용 아니지만 오늘 다루지 않을게요. 이걸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보면 이제 이니셜 데이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시뮬레이션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속도값이 있다면 그 속도값으로서 시뮬레이션이 시작할 때 어떤 작용을 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내용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이 답넷 안에서 속도에 대한 내용이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어서 부러지는 방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벡터의 곱셈. 자, 이 내용 지워주고 새로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은 스피어에 노말 달아주겠습니다. 자, 포인트 노말로 달아줬고요. 자, 이때 어치뷰트 랭글 달아줄게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자, 어치뷰트 노말에 업데이트를 해줄 건데, 어치뷰트 노말은 앞으로 채널, 자, 그냥 채널 쓰면 플롯이라는 의미죠. 채널 플롯 스케일을 곱해줄 겁니다. 자, 벡터의 정보에 플롯의 정보가 곱해지고 있죠. 자, 만약 이 내용이 파라미터가 생성이 돼서 2로 입력이 되었다면 2가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곱해질까요? 마치 2, 2, 2인 것처럼 곱해질 거예요. x, y, g에 대해 모두 동일하게 곱해질 겁니다. 자, 한번 결과 볼게요. 자, 지금은 0이 됐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자, 키워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보이시죠?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식으로 바꿔줄게요. 어떻게 바뀔 거냐면요, 어치빌 랭글 지우고 새로 꺼내줄게요. 어치빌 랭글 뭘 곱해줄 거냐면 어치빌 노말은 어치빌 노말 곱하기 채널 벡터 이름 써줄게요. 스케일 벡터.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지금은 0, 0이 곱해져 있는 거고요. 자, 이곳에 1, 1, 1이 되어 있다면 아까와 동일한 결과겠죠. 그런데 자, 이 부분을 줄여볼까요? y 값에 대해서 곱해지는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y 값에 대해서 곱해지는 양이 늘어난다면, 자, 차이가 보이시나요? 자, 스피어의 프리퀀시를 좀 올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x축 방향으로 한번 늘려볼게요. 줄여볼게요. 자, 어렵지 않죠? G축 방향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G축 방향, 이쪽 방향이죠. 여기서 볼게요. 늘어나고 줄어들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자, 닷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죠?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로써 조이오백스에서 오늘 배웠어야 할 닷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 내용 말씀드렸고요. 자, 정리해볼게요. 닷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 전에 제가 무슨 얘기 해드렸죠? 노멀라이즈부터 했죠? 노멀라이즈는 크기 1짜리 벡터를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닷 프로덕트 뭐였죠? 각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빛이 물체에 닿았을 때 노말과 그 포인트가 광원으로 향하는 각도에 대해서 닷 프로덕트를 해줬더니 어떤 부분은 밝게 표현이 될 거고 어떤 부분은 어둡게 표현되고 이런 걸 닷 프로덕트로 해줬어요. 자, 크로스 프로덕트는 뭐였죠? 두 벡터에 동시에 수직이 되는 벡터를 찾아줬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많이 해왔던 내용입니다. 벡터의 연산이었는데요. 더해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빼주는 건 어찌 보면 더하는 거에 마이너스 값을 더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방향을 정해줄 때 목표 지점에서 시작점을 빼줘야 원하는 방향을 구해주는 벡터 연산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벡터의 곱에서는 자, 이처럼 벡터를 x, y, g로서 각각 값을 입력해서 곱해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플롯을 곱해주게 된다면, 자, 4라고 한다면 4, 4가 곱해지는 것과 동일한 결과라는 걸 알려드렸답니다. 사실 조이오백스 9일차 사실 저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다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 한 번쯤은
잘 알고 넘어가야 다음에 궁금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크로스 프로덕트는 노말이에요. 그냥 노말로서 우리가 계속 이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다 프로덕트는 뭘까요? 라이팅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용해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데 설명을 하려니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필요로 했습니다. 고생 진심으로 많으셨고요. 조이오백스 9일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 조이오백스 11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11차 굉장히 짧을 거예요. 약속드릴게요. 짧을 거예요. 펑션 하나 배우고 끝납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모든 랭글러를 위하여.